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유럽에서 동반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론이 유럽 사회로부터 개무시를 당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심지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까지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 정세 분석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과 협력해서 올해 초여름까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태도가 비관적인 데다가 중국마저 서방과의 접점을 거부하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중재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중재안에 대해서 텔레그라프는 지난 18일 마크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번 여름 때까지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과 비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재안은 마크롱의 외교 정책 고문인 에마뉴엘 본과 중국의 최고 외교관인 왕이가 함께 중재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논의가 진척된 건 아직 없고요.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하는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고 또 프랑스가 생각하는 안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만은 아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측과도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텔레그라프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중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마치 시진핑 주석과 중요한 중재 방안이 논의된 것처럼 말을 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를 미국이 아닌 유럽 독자적으로 찾아내야 하고 또 아예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이 오히려 유럽 사회의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쟁 유발을 억제하는 힘이 유럽 사회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배제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유럽 사회의 분열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대하는 마크롱의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순진무구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마크롱이 친중적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 이 유럽 사회의 방향과 완전히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 사회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할 아무런 계획도 없고 또한 그런 중재를 추진할 힘도 없다는 것이 주된 평가입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중재할 의향이 있었다면 지난 모스크바 방문 때 당연히 푸틴하고 의논하고 또 뭔가의 방향을 제시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전혀 발표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국의 관영 언론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과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왔었고 또 그 방법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긴 했지만 그런 거창한 꿈은 전혀 실현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아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진핑이 푸틴에게 뭔가를 제안했지만 푸틴이 거절하면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떤 것이건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서 중재안을 낼 만큼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러시아의 푸틴을 설득할 만큼의 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진핑과 올 여름까지 중재안을 내겠다고 마크롱이 주장하면서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거야말로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유럽 사회가 마크롱을 바라보는 것은 우선 마크롱의 프랑스가 유럽을 대변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넘은 발언을 한 마크롱에게 지금 유럽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루사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입니다. 그는 지난 21일 방송된 프랑스 TF1 방송 인터뷰에서 구소련 국가들인 발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조차 이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발언한 대목입니다. 중국 대사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편향적 시각을 가진 중국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유럽 사회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라프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우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자가 어떻게 중재안을 낼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비아스 엘 우드 영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마크롱을 가리켜서 풀밭에 뱀과 같은 존재다라고 혹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의 림 맘타즈는 지난 2019년에도 이 마크롱은 러시아를 모욕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와 논의도 없이 중국과 의논해서 전쟁 정식 중재안을 내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텔레그라프에 말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르몽드마저도 프랑스의 외교관들은 마크롱 외교에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지쳤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통한 중재안에 대해서 미국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마크롱이 시진핑의 수작에 놀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롱이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라고 주장할 때 미국은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문제를 유럽에 다 맡기고 미국은 대만의 안정에만 집중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반발이 유럽 사회를 더욱 흔들었고 동시에 마크롱에 대한 분노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를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백악관은 마크롱이 미묘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과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라고 보고 짜증이 난 상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동의는 필요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런 프랑스가 미국 배제론을 들고 나왔으니 미국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중재안이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으로 국경을 되돌리면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종식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미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아일랜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팽창주의 세력인 러시아에 대처하는 방법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핵 포기를 설득했던 당사자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었던 겁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클린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여 이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이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핵을 포기하는 대신 주권과 안보 및 크림반도까지 포함하는 국경선을 보장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넘겼지만 러시아는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이른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약속에는 중국도 동의를 했고 중국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안에 서명한 당사국입니다. 미국은 그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국의 손을 떼라고 하는 마크롱이 제정신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침공을 받은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동의가 없는 전쟁 종식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정작 프랑스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크롱의 전쟁 관련 중국 중재 발언은 사실상 너무 경솔했습니다. 유럽 사회를 아우를 힘도 능력도 없는 마크롱이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27개 회원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EU 입장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EU와 중국 관계를 확고히 재정립하기 위해선 EU 내부의 분열을 피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텔레그래프도 지난 19일 굴욕을 당한 마크롱이 이젠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마크롱이 말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르몽드지 같은 프랑스 내 언론들조차도 냉대하는 마크롱. 이제 유럽 사회로부터도 왕따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일방적인 중국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크롱은 지금 국제적 미아로 전락해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